제가 가장 간과했던 거는 창업에 꽂혀가지고 월에 매출이 2천 뭐 된다 해도 그래서 그때 정말 후회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나쁘지 않은데? 퇴사를 하고 지금 창업을 한 지 벌써 거의 4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제가 4년 동안 정말 고군분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중단할지 굉장히 고민 중인 상태인데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제가 어떤 부분이 정말 어려웠는지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신다면 어떤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실지 좀 예상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는 유튜브에 남기기 좀 망설였던 측면도 있지만 4년 동안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창업을 하는 과정을 복기해 볼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앞으로 좀 올리는 것을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좀 복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다음 창업을 할 때 좀 더 실패 확률을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뭘 했었는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땐 요즘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뭐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상품이 뭐 어떤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클래스를 파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어떤 클래스를 가진 예술가와 고객을 연결하는 형태였고요. 사실 처음에 만들 때만 해도 막 크몽이나 승구 같은 플랫폼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사실 창업을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이건 그렇게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 버려가지고 그것은 좀 포기를 하고 그 예술가들의 클래스를 제가 올려주고 그것을 판매해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어려웠던 거는 사람을 모으는 거였어요. 플랫폼이 뭡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야지 이게 거래도 일어나고 활발해지고 더 다른 그 거래자들을 끌어오는 건데 제가 가장 간과했던 거는 창업에 꽂혀가지고 무조건 창업을 가열차게 해야 된다! 실행만이 답이다! 막 이래가지고 했던 점이 가장 아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해서 예술가들과 그나마 좀 접점은 있었지만 제가 연기를 했던 학생도 아니었고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아예 그냥 마케팅 회사원으로 살았었기 때문에 제가 연기 분야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게 가장 아쉽습니다. 당연히 제가 처음 클래스를 내놨을 때 그 누구도 사주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그러니까 그 누구한테 이제 외쳐야 되잖아요. 나 이거 만들었으니까 사줘!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외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반부터 광고비를 좀 많이 태우면서 이제 클래스를 팔았던 것 같고 거의 한 1년 반? 1년, 2년 정도는 고객들을 모으는 데 시간을 쓰고 돈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년이 더 지났을 때부터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후회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어떤 유튜브나 그때 사실 제가 유튜브가 좀 잘 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창업을 할 때만 해도 뭐 재테크 막 이러면서 잘 되고 있었는데 차라리 내가 좀 유튜브를 열심히 해서 사람을 모은 다음에 시작할 걸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나쁘지 않은데? 뭐 그거 가지고 열심히 한 거를 뭐 폐업한데? 뭐 어그로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사업이라는 것이 나가는 비용도 굉장히 많고 뭐 월에 매출이 2천 뭐 된다 해도 나가는 비용이 정말 많거든요. 저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대부분 인건비로 나가고 제가 최근 1년 동안은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이제 직원이 있으니 직원 인건비 그리고 클래스를 해주시는 분들의 인건비로 거의 다 나가게 돼요. 정말 많이 남는 날은 한 400 정도? 그리고 안 남는 날은 정말 마이너스 나는 달도 있고 보통은 1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남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또 들으셔도 뭐야 육아하면서 뭐 100만 원 넘게 벌면은 그래도 나름 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최근 한 6개월 정도 일을 많이 못했었고 아기가 커가면서 정말 제가 일에 투입할 에너지와 시간이 많이 떨어져서 그랬었고 사실 저는 출산을 하고도 제왕절개를 했었는데 병원에서 IR 자료 만들고 조리원 가자마자 한 이틀 있다가 그 발표 갔다 오고 막 이런 수준으로 정말 저는 밤낮 없이 계속 제 서비스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을 방안을 연구하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이걸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밤낮 없이 저를 갈아서 만든 이 서비스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더디고 그것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이런 성장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저의 개인적인 그런 육아나 이런 상황 때문에도 번아웃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지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지금 고민인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일을 많이 못한다면 저희 매출은 점점 뚝뚝뚝뚝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점점 저도 지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이 서비스가 뭐 플랫폼 막 이러니까 뭐 어려워 보이지만 별거 없어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랑 같아서 그냥 홈페이지만 만들고 어떤 클래스를 올려서 팔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가 직접 클래스를 진행하진 않지만 다른 예술가, 뭐 글 쓰는 작가, 아니면 연기하는 뭐 연기자, 아니면 뭐 피아노 치는 피아니스트, 이런 사람들이 직접 자신의 클래스를 판매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르칠 수만 있으면 누구나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르치기 때문에 좀 더 수익성이 좋겠죠? 다른 사람들 거를 팔아주고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보다 제가 4년 동안 이걸 지속하면서 정말 많은 유사 업체들이 생겨났고, 그 사람들이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이제 승부를 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측면에 있어서도 이게 너무 내가 진입 장벽이 낮은 걸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도 브랜딩이 좀 그나마 되어 있어서 남들보다 비싼 가격에 팔아도 되는 측면이 있긴 해요. 하지만 이것이 오래 갈까?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좀 회의적인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상태입니다. 사실 클래스라는 것은 무형의 어떤 상품이기 때문에 어떤 고객이 이 클래스 저 클래스 다 들어보지 않는 이상 이것의 정확한 가치 판단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초심자의 경우에는 가격이 좀 더 싼 곳을 선택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또 처음에 시작했던 컨셉이 예술에 대한 장벽을 낮춘다. 초심자들 다 우리에게 와서 경험을 해보세요 라는 거였기 때문에 저희의 경쟁력이 저희의 클래스의 퀄리티, 그리고 그 클래스를 진행하시는 예술가분들의 퀄리티에 관계없이 그 가격 부분에 있어서 좀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스트레스 취약성이에요. 근데 제가 창업을 시작할 때 그냥 멋모르고 시작을 한 건 아니었어요. 알고 시작했지만 제가 간과했던 것은 제가 어떤 스트레스에 유독 취약하냐 이거였어요. 근데 저는 업무 강도? 이런 것은 저를 꺾을 수 없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업무 목표를 세웠으면 그걸 성취하고 자는 게 저의 성향이라서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그 대인관계에 대한 스트레스였어요. 사업을 하는 다른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가장 힘든 것이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그런가 보다. 근데 나는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가볍게 넘겼던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가 하는 사업의 특성상 일단 사람을 섭외하고 사람에게 상품을 받아내고 또 고객들을 모아서 주고 그 고객들을 또 만족시키고 이런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수요와 공급 사이드에서 모든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을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서비스가 굉장히 후기도 좋고 고객들의 만족도도 좋아요. 간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플레인, 그리고 모든 예술가가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몇몇 예술가 분들의 제가 그걸 다루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정말 많이 직면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 그런데 제가 창업을 한 이후에는 정말 전화 포비아, 콜 포비아가 생길 정도로 전화만 오면 가슴이 뛰고 막 진짜 땀이 삐질삐질 나는 그런 경험을 진짜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게 스트레스에도 여러 가지 결이 있고, 내가 하는 서비스가 나에게 어떠한 스트레스를 줄 것인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견뎌낼 사람인가, 이런 거에 대한 통찰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제가 대인관계에 취약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게 왜 취약한가 한 번 더 들어가서 생각했을 때 저는 좀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싶은 그런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걸 이젠 아는데,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정말 밤낮 없이 새벽에도 막 전화하고 막 이러면서 저를 좀 갉아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업을 할 때는 완벽주의 성향을 좀 내려놓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작년 말부터 정말 심하게 번아웃이 와서 매일 밤 눈물이 줄줄 나도록 그런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 진짜 일을 더 이상은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하고 있던 사업의 대부분의 영역을 지금 잠시 홀딩하고 휴식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도 몇 개 있지만 지금 휴식기를 가지면서 좀 제 사업을 복귀하고 저도 좀 여유를 갖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영상을 정리하자면,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나도 쇼핑몰 한번 해봐? 아니면 플랫폼 창업?
나도 한번 해봐?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건데 일단 잠시 캄다운 하세요. 캄다운 하시고 당장 내가 뛰어들기 전에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회사에 다니면서 아니면 본업을 하면서 먼저 경험해볼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단적으로 뭐 책을 팔아보고 싶다 하면은 책에 대한 인사이트? 그 정보들을 올리는 SNS를 해서 좀 사람들을 100명, 200명이라도 모으고 시작한다던가 이런 식의 구애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작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시작을 하실 때 내가 정말 1년 정도는 돈을 못 벌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굳은 다짐과 더해서 금전적인 준비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튜브에는 정말 그 성공 신화들이 넘쳐나잖아요. 뭐 매출이 얼마고 이런 것보다도 수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수익을 정말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 성공 신화의 사실 내막은 잘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쉽게 어떤 내 몇 년을 버릴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만약에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다시 창업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 오랜만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에 창업에 좀 관심 있고 창업한다고 좀 얘기하고 다니는 친구들 있으면 이 영상 한번 공유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곧 만나요. 안녕.